시간에는 구체적인 섹터와 테마 종목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인가 그 AI나 반도체 얘기 드리면서 빅뱅에 대한 썰을 좀 푼 적이 있잖아요. 앞으로 시대의 변화. 20년 전 애플 살 거라지 말고 지금 얘들을 사자.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정말 우리 투자자는 새로운 거, 참신한 거, 이 성장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 키우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걸 보다 보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시대가 분명히 변하고 야 그때 살 거란 기회가 지금 오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저는 AI를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90년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계시겠죠. 유튜브 보니까 거의 저랑 비슷한 연배 40대 분들, 50대 분들 되게 많으시던데 그때는 저도 경영경제 공부하면 인포메이션 이즈 파워였어요. 그냥 정보가 힘이었습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과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 인터넷이 들어오고 채널들이 되게 다양하고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캐치되고 네이버 치면 다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점점 많아지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서 2010년에 넘어오면 모바일 시대 되면 이제 정보가 홍수가 됩니다. 홍수가 돼요. 지금도 보시면은 그것도 10년 더 지나 지금 보시면 투자할 때도 온갖 별의별 뭐 수백 수천 개 뉴스가 뜨잖아요. 자료만 하더라도 채널만 하더라도. 자, 이제는 어떻게 되죠? 파워가 뭐냐? 정보를 가리는 게 파워입니다. 소팅하는 거예요. 뭐가 나쁘고 뭐가 맞고 얘는 빼야 되고 쟤는 봐야 되고 그거를 가리는 게 지금 우리 투자하시든 사는데 정보의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됩니다. 그건 앞으로 AI가 되면 제가 소비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떤 쇼커스로 개인 소비나 마케팅을 알게 모르게 뇌에 중독을 시킨다. 되게 무서운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인간 어떤 건강학적이나 철학적인 문제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앞으로 미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AI 빅뱅 시대가 되면 방금 말했던 정보의 시대, 정보의 쓰나미 시대를 거쳐서 선택과 소팅의 시대를 거쳐서 향후적 인간의 생활에 있는 소비든 학습하든 문화든 투자든 AI가 모두 다 관여하게 될 거예요. 모두가 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외로운 시대가 되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소멸국이다. 미국도 중국도 인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SNS가 들어부터 그렇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남들 하는 걸 다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도 정보의 과다고 중독이거든요. 유튜브 보면 별의별 일 다 생기고 일반적인 우리 인간 일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붕 뜨는 거야. 결혼도 안 해요. 앞으로 AI가 들어오게 되면 직업뿐만 아니라 연애도 더 안 하고 사랑도 더 안 하고 결혼도 안 할걸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디지털 휴먼 시대가 되는 겁니다. 아날로그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2000년에 밀레니엄 프론티어 세대라고 저는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때 한참 제가 활동할 때였기 때문에 학교 다니고 그렇게 된 이후에 인간이 그렇게 뭐 바뀌었습니까? 이 디지털이 더 커지고 아날로그가 줄어들긴 했지만 뭐 크게 바뀌었어요. 앞으로 1인 가구 많아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결혼과 연애라 출산 안 하는 게 그게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서글픈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AI는 아마 그거를 되게 급진적으로 만들 것 같아요. 결국은 AI가 인간 어떤 온갖 패턴들에 관여를 다 하게 되고 뭐 나중에 이제 뭐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로봇이나 AI가 보는 것들을 못 사는 서민들한테 나눠주는 분배적인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태 같으면 지금 로봇이라든지 AI 거기에 대한 뭐 당연히 걔들은 따로 움직이니까 2차 전지는 마찬가지겠죠. 요 근래 단기적으로 나오는 온 디바이스 같은 거 뭐 짧게 보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바뀔 트렌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 저끼리 싸우고 내가 먼저 하겠다. 옛날에 구글이나 지금 인터넷 같은 거 보면 그때 도태된 거 엄청 많잖아요. 다 없어졌던 거. 그러다가 우리나라 네이버가 컸던 거고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는 알파벳 구글이나 애플이 컸던 거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프론티어에서 뭐 그 MS라든지 엔비디아 점수를 좀 더 주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이렇게 AI가 우리나라 인간들의 휴먼들의 아날로그를 잠식해 가는 거는 저는 바뀔 수 없다 봅니다. 이 자본주의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빈부의 가장 극심한 격차인데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 보면 빈부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 역사적으로 제일 높아요. 언젠가는 그게 문제가 한번 되리라 저는 보는데 우리가 당장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인간이 고립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무너지고 철학이 정말 중요하게 되겠지만 AI 시대로 변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이 속도가 저는 무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챗GPT 나온 1년 만에 1, 2, 3, 4, 4.0까지 나왔어요. 지금 구글에서 제미나이 나오고 애플이 뭐 한다 그러고 삼성도 한다 그러고 지금 돈 많은 기업들이 어쨌든 걔들 나쁘게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중독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성이란 그쪽보다는 또 상업성이나 효율화시키고 돈 버는 데 지금 많이 맞춰지고 있잖아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10년, 20년 같은 변화가 이 AI 쪽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빨리 변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중기적으로 내년 보고 이제 반도체 투자하고 있는 거지만 제가 단기 매매하지만 그거를 좋은 거는 중기로 키울 수 있단 말이죠. 몇 배를 벌 수 있는 중기도 키울 수 있는데 중기로 키우는 게 제가 뭐 20년 전에 애플 살 걸 하는 것처럼 몇 년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는 장기로 또 키울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장이나 투자라는 거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걸 관심을 가지고 그 사이에서 가장 강하고 센 거를 찾는 게 투자 과정입니다. 걔가 1등 되는 거예요. 나머지 99% 도태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제가 계속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뭐 그거는 제가 투자 얘기를 자주 드렸으니까. 어쨌든 그림상 보면 AI를 가게 되면 로봇이 물론 휴머노이드로 가기는 힘들어요. 걔들 어떤 물리학적인 기계적인 부분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AI 쪽 그다음에 내년 되면 2차전이 또 씁니다. 아니 배터리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 다 들어가지. 그렇다 해서 지금 2차전이 센 건 아니죠. 어쨌든 지금 AI나 반도체 쪽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글로벌 탑 기업이 뭐죠?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폰에서 글로벌 탑 기업이 살아남아서 수백 배 수천 배 났잖아요. 2차전이 여전히 우리나라입니다. 저는 중국 아니라 봐요. 근데 반도체는 또 우리나라입니다. 중국이 어떻다 미국 어떻다지만 우리나라 반도체가 글로벌 탑이잖아요. 투자를 왜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항상 참고하고 공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글로벌 탑 기업 중에서 시대 변화되는 그런 가장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우리 투자의 목표입니다. 네, 이건 큰 거시적인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좀 봐주세요. 어쨌든 반도체 빅뱅, 인간 사회의 변화, AI 어떤 그 속도에 저는 많이 놀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요 일정은 다 한번 체크해 주세요. 아마 우리가 크게 또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투자하는 거는 또 짧게 봐야 됩니다. 현실을 또 돌아와야 되죠. 또 중기나 단기는 나눠야 되고요. 자, 반도체는 AI 빅뱅보다 더 큰 단어는 이제 못 찾겠어요. 예전에 저는 엄청 크게 보고 있고 이번 주는 화두가 이제 프론티어 다음에 세컨티어 말씀했죠. 2위 순서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야. 내가 더 잘할게 하고 있는 그 내용도 말씀드릴 거고 내년 대비해서 가장 기본 섹터로 갖고 와야 된다. 글로벌 증신 중심 미국과 이쪽에서 대장 섹터다. 적금처럼 샀다 팔았다는 거 아닙니다. 적금처럼 그냥 사놓으면 이번 주에 하이닉스 2차 비수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뭐 MS든 엔비디아도 말씀드리고 엔비디아는 뭐 잘 안 빠져가지고 또 올라가 있던데 어쨌든 찾는 것들은 비중 홀딩하면서 대비하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엔비디아가 1등이었습니다. 내가 잘할게. 하여튼 내가 1등 치고 나갈게 했는데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 그 다음에 AMD의 반격도 만만찮아요. 사실 엔비디아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단점이 유일한 게 뭐라 그랬어요. 물건이 없어. 이거 지금 H100도 그 뭐 엄청 시간 좀 걸리잖아. 지금 한번 신청하면 40주, 52주 걸린다. 52주 1년입니다. 1년 뒤에 받아요. 또 가격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나왔던 AMD 우리 거 지금 그 반도체 삼성 거 말 갖다 하이닉스 말 갖다 붙여서 용량 늘려 더 좋은 거 내줄게. 가격도 싸. 그 AMD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MS가 치고 나갔는데 야 구글 우리가 할게 제미나이 나오고 아마존도 할게 애플도 할게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는 가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2000년대 1등 됐던 애 살아남은 것처럼 누가 갈지를 볼 때 저는 암만 얘가 좋다 제가 좋다 하지만 시장 내에서 강을 보는 돼요. 그걸 제가 좀 잘 보는 부분이잖아. 기술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 1등 되는 애들 아직까지 그 프론티어로 보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를. 물론 얘들의 올라오는 것도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미국 상무부 자기 나라 회사에서 규제를 받았잖아요. 어쨌든 큰 흐름 앞으로 AI 빅뱅이 될 텐데 중국의 빅데이터는 무시를 못합니다. 중국은 휴먼의 빅데이터가 규제 없이 다 갖다 쓰잖아. 어쨌든 반도체를 규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랬죠. 상무부에. 그러면 당신들 말하는 상무부에서 말하는 규정에 맞춰서 꼼수 안 쓰고 만들 테니까 다시 한번 중국 수출할게.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중국향 AI 프로세서를 또 주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안 빠지죠. 그래서 한국 반도체는 얘들 MS, 구글, 아마존 뭐 싸우는 말든 어쨌든 지금 반도체 HBM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제일 좋아. 네, 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잘 만들고 내년에 HBM 쪽으로 삼성이 뭐 2배, 하이닉스는 1.8배 투자를 더 하겠다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하이닉스 진짜 좋다 봅니다. 또 특화된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중이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는 걸치기 투자다. 이랬든 저랬든 올해 초에 테슬라가 잘하든 비테슬라가 잘하든 우리나라 2차진 다 쓴 것처럼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는 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주에도 하이닉스 중기 비중 투자를 좀 했습니다. 자, 소보장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정말 좋은 회사고 우리나라 가장 수출 대표적인 제조업이잖아요. 실제 코스피나 코스닥에 종목 2천 몇백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관련만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제가 미처 세어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100개 넘게 있을 거야. 분명히 그렇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한만 내가 좋아 제가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투자하는 입장에서 소부장을 고르고 있는 상태고 딱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ASML도 삼성전자 이재용 가서 이번에 같이 네덜란드에서 만나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ASML이죠. 그 회사의 그 연구 시설을 세운답니다. 우리나라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정말 잘 가는 대신에 걔들 시총이 400 몇 조, 100조 가잖아요. 이 소부장들은 시총 10조 넘는 게 없어. 10조 넘는 게 없어요. 지금 되게 많이 오른다 그래봐야 뭐 5조, 4조, 3조, 그저 1조도 잘 없어요. 올해 들어서 그나마 3배, 6배 하나 마이크로 올라서 시총이 좀 올라온 거지. 우리나라 소부장이 정말 약하거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이나 미국보다 약해요. 근데 지금 내년에 되면 우리나라 소부장도 한번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아까 말했던 AI 빅뱅이나 큰 사이클상, 우리나라 반도체가 정말 쓰이는 사이클상, 그 소부장을 사실 기대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바이오에서도 올라올 수 있지만 이 하이닉스를 제가 중기로 갖고 좀 키울 수 있는 큰 종목이지만 이 소부장 내 우리나라 특징인 수급이나 그쪽 붙어버리면 여기도 엄청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부장 발굴하는 걸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HPSP랑 주성엔지 제주 반도체 들고 있죠. 한 번 더 말씀드릴까? 매일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이제 크게 말했던 AI에 우리 인간 세상을 변하는 사이클도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당장은 기업들이 뭐에 치중하고 있죠. 지금 반도체가 워낙 많으니까 또 글로벌 태세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가 나오면 계속 막 쫓아가. 우리나라 테마 좋아하니까 HBM 갔다가 뭐 후공정, 그 다음에 뭐 패키징, 그 다음에 CLX까지 말씀드렸잖아요. CLX는 지금 아니라 보는데 아직까지는 HBM이고 온디바이스가 저는 지금 좋다 봐요. 온디바이스가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사람들한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빅스비나 쉴이 있잖아요.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약간 좀 바보 같잖아. 별로 활용 안 하시죠. 근데 상당히 기대를 키워놨습니다. 이번에 지금 뭐 내년에 6개월 뒤에 나온다 그랬지만 귀에 끼는 이어폰 벅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보면 바로 동시 통역이 된다 그래요.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이제는 아주 프리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AI가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온 디바이스 되게 되면 네트워크에서 받는 게 아니라 휴대폰 자체, 기기 자체 AI 인공지능을 다 씹는 겁니다. 물론 가볍겠죠. 용량도 작고. 또 발열이 되게 심해요. 발열이 항상 문제인데 그런 걸 저전력으로 잡을 수 있는 어쨌든 기술력 가지고 있는 제조 반도체고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괜찮습니다. 그 사실 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올라가다가 2차 전지 좀 줄였다지만 아직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내년에 좋아진다 보는데 단기적으로 좀 빠르지 이쪽이. 지금 반도체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손절을 하고 이쪽을 넘길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만간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재료들이 많아요. 자, 21일 날 마이크론 실적이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3대 우리 반도체 업체로 보니까 21일 살짝 봐주면 되고요. 자, 중기포트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적금처럼, 야 주식은 무슨 적금이야. 은행은
이자라도 붙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저랑 같이 보고 이런 중기 투자, 단기 투자를 포트를 나누는 입장에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일 부분, 뭐 거시적으로 매크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AI 성장에 대한 얘기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년에 괜찮을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2차전지 한 것처럼 시급적으로, 시기적으로 한번 사보자는 거예요. 비중은 본인의 역량대로. 어쨌든 제가 2차전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많이 현금 만들지 못했죠. 그 중에서 한 40% 정도는 하이닉스를 좀 샀습니다. 13만 원대. 자, FOMC 끝나고 지금 만기일도 지나고 이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제가 하이닉스를 매수했던 게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원래는 사실 8월달, 9월달 장 빠질 때부터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항상 강하고 좋은 것들은 안 좋을 때 잘 버텨요. 8월, 9월달 장 급락할 때 그때 하이닉스는 빠져도 제가 선을 끊어놨어요. 그대로 놔뒀는데 11만 5천 원 밑으로 되면 사도 된다 그랬어요. 이따 사신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단기 매매 하시는 것보다 키워 가시는 게 저는 여전히 좋다 봅니다. 요때 13만 원에 13만 5천 원에 박스 돌파할 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매수를 드렸다. 내년까지 보고 신고가 난다 저는 봐요. 사실은요. 지금 뭐 기관들 증권사들이 목표가 16만 원, 17만 원 막 부르고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높게 봐요. 사실은요. 그래서 비중 좀 들고 가자. 자, 2차전지는 여전히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4분기 내년에 1월달, 2월달 어닝 발표 전까지는 어닝을 보고서 뭘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흐름상. 그러다 보니 그 전까지 등락이라 보고. 하지만 시장 내에서 에코프로 머티 이거는 제가 더 샀죠. 이건 시장 지금 우리 골라가는 대장주라 보고 실제로도 아쉽지만 제가 신라젠처럼 보고 이 신규 종목 나가지고 올해 말에 좀 비빌릴 줄 알았어 솔직히. 그래가 내년부터 들어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원래 12월 달에 안 날리거든요. 하여튼 지금 뭐 여러 가지 개인들이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이 흐름들도 조금씩 복잡 다변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사이에 또 단타 치면서 먹었습니다. 돌파할 때 사가지고 수익보 팔고 요때 사가도 위에 또 팔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또 춤에 또 들였어요. 15만원 돌파할 때 사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한다 저는 봅니다. 이 수급 흐름이 이 PBR, PR 보지 마세요. 2차전지 내에서는 지금 얘가 대장입니다. 시장 내에서도 대장이고 주도되는 산타 종목 중에 우리 포트 내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씀드렸죠. 5만원부터 매집이 들어왔어요. 어쨌든 5만원부터 10만원, 15만원 3배 날렸습니다. 3배를. 3배를 날리고 이 조정을 좀 받고 단타 치는 분들 뚫어내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올라갈 때 우리나라 수급 매집주는 3배, 5배, 7배, 10배 본다 그랬죠. 그 사이는 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본다 그러면 15만원 넘어간다 그러면 5배는 얼마죠? 25만원입니다. 네, 20만원, 20만원 중반부터 또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 가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장주 보는 제가 보는 시나리오들인데 어쨌든 15만원대 샀으면 그 다음부터는 20만원 초반 중반까지는 본다. 네, 그렇게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만 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와요. 제가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2차전지를 볼 때 남은 것들도 시간을 보면서 좀 빠른 걸로 갈아야 되느냐 남았는 것도 내년까지 봐야 되느냐. 물론 내년에 성장한다 봐요. 성장 어닝 정책 다 보는데 성장은 여전히 뉴스들이 지금 좀 기스난 게 그대로 가고 어닝도 마찬가지로 살짝 걱정되고 1분기 봐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에 정책도 나쁘지는 않아요. 되게 좋습니다. 정책 꾸준히 밀고 있죠. 리튬 가격은 지금 중국 거 보고 있는데 이제 바닥 나왔습니다. 바닥 등락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리튬 테마만 올라오고 있던데 그런 거 하지는 않아요. 테슬라는 여전히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테슬라가 좀 반등을 주고 있어요. 다른 쪽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는 이번 주 나왔던 게 38조 금융지원을 꾸준히 하겠다. 왜?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는 자동차도 그렇지만 2차전지가 우리나라 주된 제조업 섹터 수출 역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기술은 제일 좋다 봐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AI 시대 2차전지 AI 시대에 들어가면 소형도 그렇지만 발열되게 문제라서 지금 휴대폰에 있는 배터리들이 있죠. 2차전지 걔들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계속 기술 개발돼야 되고 로봇 시대든 뭐든 필요합니다. AI 시대든 배터리는 계속 돼요. 글로벌 저는 기술력 탑이라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쨌든 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테슬라는 가끔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로봇도 오픈했지만 단순한 작업들 있죠. 정말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면 이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 특히 공학 보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래 보이고. 하지만 로봇이 정말 인간을 위협할 만큼 하는 건 AI에서 하는 거예요. 그 뇌과학이니까. 그 다음에 로봇 공학적으로 하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젠2가 바로 뭐 휴머노이드급이라 그렇게 말하기 힘들고, 어쨌든 로봇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는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도 마찬가지고 사이버트럭 많이 안 나오잖아요. 테슬라 뭐2 저가 모델 낸다 하는데 나와야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 같이 붙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다시 2차 전지의 성장을 키울 수 있다 보지만, 테슬라는 신차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쨌든 비테슬라 올라오는 게 저는 내년에는 여전히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어닝은 안 나와요. 물론 두산 로봇 같은 게 내년 어닝 좀 내겠다지만 뭐 지금 PBR 이런 PER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닝은 전혀 아니고요. 성장이나 정책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키울 수 있는 단기 테마를 보는 거고, 1월 달에 CS에도 AI 로봇이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할 거라 저는 봅니다. 자, 두산 로봇이 또 올랐죠.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주라 보는데. 자, 두산 로봇은 근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고점 물량에서 또 살짝 팔까? 이 단타들은 계속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단타들이 적을수록 올라가긴 좋은데, 이 단타를 계속 치면서 물량 계속 올리면 개인들만 수익 보게 되잖아요. 항상 흔들면서 이 단타 개인들을 뚫어내면서 가는 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게 사실 빅수급들, 빅개미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또 뺐다 갈 수 있겠죠. 근데 한 번에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서 고가 돌파하면 차라리, 물론 고가 돌파하는 데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저도 기술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갈지 안 갈지는. 그래서 뭐 항상 페이크는 있겠지만 돌파가 되게 되면 또 사도 돼요. 사실 이거는 또 사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다? 내년 1월 초에 250만 주, 어제 거래 많이 된 편인데도 500만 주잖아요. 근데 보험의 애수 물량이 터지기 때문에 걔들은 저 밑에 있던 것들입니다. 수익이 많이 보고 있는 물건이라서 보유서 터지게 되면 주가가 살짝 못 갈 수도 있어요. 살짝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가 이 로봇 테마 내에서 1등 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지금 얘가 2등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는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유지는 왜 맨날 넣어놓느냐? 얘는 그냥 수급이 깔끔해서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제일 파워 좋은 게 두산로봇 1등, 그 다음에 살짝 잠재적으로 2등, 유지는 그냥 살짝 걸쳐놓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같이 볼게요.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수준이고. 자, 바이오는 내년에 계속 볼 거예요. 하지만 조목 얘기 드렸지만 지금 크게 눈에 들어오진 않는다. 아직 셀트리온들은 단기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래 정지 들어가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만 남아요. 다음에 제약도 합병할 거예요. 내년에는. 그래도 제약도 빠지면 또 단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에서 보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는 그 들어가는 종목 다 보고 있는데, 금요일날 살짝 관종을 말씀드렸어요. 관종은. 하지만 이거 다 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셀트리온 제일 좋게 보고, 여전히 금리나 된 2024년에는 올해처럼 또 수급이 또 딴 데로 다 몰리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바이오의 이 개인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또 전 세계적으로도 바이오는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반도체, 2차전지, 로봇, 바이오까지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또 선택 집중 차원에서 넘어갈게요. 아직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주된 게 별로 없어요. 자, 금주에 종목 매매했던 것들 한번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건. SKIT 우리가 뭐 짧게 들어가고 단기로 들어갔죠. 메인은 아니었지만 요때 사가지고 이때 팔았어요. 표시해놓고 빠졌죠. 팔고 잘 빠졌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다시 들어갈 건 아니에요. 2차전지 내에서 전체도 그렇지만 코어 종목 아닙니다. 일단 뭐 수익 보고 잘 팔았고요. 제주반도체는 우리가 요때 따라 샀어요. 상따 비슷하게 했는데 올라갔잖아요. 그때 위에서 팔고 어떤 때는 비싸게 산 데도 있고 좀 밑에 또 낮게 산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가는 11,000원대 유지 잘하고 있다. 11,000원 초반대. 여기서 우리가 또 빠지면서 좀 걱정을 했죠. 대주주 물량 때문에 그래요. 대주주 물량들이 큰 애들 같으면 드시러도 되는데 이욕도 좀 벌어지고 기술적으로 때렸죠. 단타든 큰 애들 먹은 애들 팔고 다시 들어가면 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밑에 샀는 것도 올라가게 되면 수익도 많이 보고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인데, 단타를 치면서 아마 2주 정도 갈 것 같은데 일단 저는 11,000원대 지지를 보고 있어요.
이 1월만 되면 좀 크게도 지를 수 있는 대상 종목이 되는데 12월 달 지금 수급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긍정적으로 제가 좀 볼게요. 이게 사실은 2020년도에 그 필로시스 헬스케어라고 있어요. 그때 비슷한 패턴이 나와서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섹터 테마다 반도체고 온디바이스 테마다. 그 중에서 지금 대장주다 보니까 기술도 괜찮고 수급적으로도 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11,000원대 잘 가지고 있다. 아까 말했던 셀트리온 제약은 요때 사가지고 조금 내렸지만 잘 팔았죠. 팔고 좀 다시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한번 더 오르긴 했는데 수익 보고 났다. 에코프로 머티 요거는 뭐 가지고 몇 번 했었어요. 했는데 요즘 신라젠에 대한 시나리오는 지금 가지고 있고 신라젠 스토리는 한번 예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수급주였어요. 그리고 또 신고가 나면서 15만원 초반에 어제 좀 더 추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대장주 후보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12월 달에도 그렇고 미국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두산 로봇, LIG 넥소는 방산 로봇 헷갈리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관망하고 있을게요. 특별하게 뭐 안 보이니까 종목들 잘 가지고 있고 반도체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잘 대처하고 있다 보시고 투자에 대한 부분 바이오도 그렇지만 어쨌든 반도체 우리나라 소부장이 내년에 반도체가 정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봐요. AI와 함께. 근데 반도체 소부장이 정말 시총 낮았던 우리나라였던 중소기업들의 중견기업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반도체 관련 우리나라 수급 메인 특징상 정말 수급 올해도 물론 하반기에 또 올랐죠. 하나 마이크론도 올랐고 한데 반도체는 종목이 무궁무진해. 진짜 무궁무진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몇천억짜리를 또 몇 조로 키울 수 있는 수배 대장주는 AI 성장 스토리, 한국 반도체 성장 스토리와 함께 수출 경제 성장 스토리와 함께 또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꾸준히 예전에 이쪽에는 관심 계속 가질 거예요. 단기로 매매하지만 중기로 키우면서 한번 올 2차전지처럼 또 수익을 한번 내보시죠. 얘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물론 제가 좀 더 많이 보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냥 사놓고 덮어. 야 이거 뭐냐, 뭐 별거 있어, 그냥 몰빵 찔러, 남자의 주식이야, 그런 거 없어요. 진짜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해보고 몇 번 망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진짜 여러 번 엎어졌어요. 뭐 진짜 큰 돈 날린 적도 있고, 포트를 짜서 우리가 뭐 펀드를 엄청 백화점처럼 꾸미는 게 아닙니다. 몇 개 종목 추려해서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정말 강한 거 더 늘리고 약한 거 줄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집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집되는 과정이 있어야지 많이 가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 면도 계속 봐드릴 거고, 스토리가 단기적으로 물리더라도 큰 시장 안 꺾이면 주도주나 이 성장 스토리 갖고 있는데 종목 메인 것들이 났습니다. 살짝 물리더라도 결국은 걔들이 또 올라가요. 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성장은 이쪽 계속 제가 집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항상 강한 걸 사라, 이제 많이 아시겠죠.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 드는 거, 신고가 나고 이런 것들 자꾸 사라고 말씀드리는데, 야, 네가 또 말하는 게 매수할 때는 항상 싸게 사라며, 매수 이론칙이 싸게 사라며, 신고가 나는 건 비싼 거잖아. 이게 또 절충이 좀 돼야 되겠죠. 다른 문제 같잖아요. 그 사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기준이 물론 케바케일 수도 있지만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가는 또 주형도 필요한데, 그래서 투자는 원래 어려워요. 원래 그 제가 신고가 나면 리스타트다, 그럼 이게 싼 거예요.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바닥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그 경험들, 마인드, 여러 가지 이거는 저거다, 저거는 이거다, 뭐 기억은 외울 수도 있지만 시장 내에서 이 적용하는 부분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렵죠. 남의 돈, 투자가 남의 돈인가? 이게 사실 내가 번다고 남이 손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제로섬은 사실 아닙니다. 주식은 선물 옵션은 제로섬인데 어쨌든 돈 버는 건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적어드린 이유가 12월 달에 너무 이게 단타들이 많아. 갑자기 대주 조건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저도 머리 쓰고 하고 있지만 제가 소수 정예로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저희 고객과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저는 이제 투자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유료화 시킬 겁니다. 하지만 그 돈들이 안 아깝게 저는 만들 거고 야 정말 이렇게 투자하면 수익이 나고 안정되게 급하지 않아도 되네 성장과 매크로를 보면서 실제 투자하는 방법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신다 감사했고요.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